오늘 말씀드려볼 논문 같은 경우에는 Agent for Phase 4G라는 논문인데, 제가 이거 딥페이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찾아보다가 해당 논문이 여러 가지 에이전트를 또 사용을 하는데, 또 역할을 나눠가지고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접근이라던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흥미로워서 해당 논문으로 골라서 한번 발표를 해보려고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CVPR 논문이고, 그 다음과 같이 코드도 다음 링크에 들어가시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그 해당 논문에서 제시한 문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은, 이제 기존 딥페이크 데이터셋이 실제 이제 생성되는 생태계와 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해당 논문에서 좀 지적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태학적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제 메인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기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적 이미지랑 그 이제 리얼 또는 이제 페이크 라벨만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위조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목적이나 또는 뭐 기술 수준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수정 변경이 되고 또 수정도 되고 하는데, 이제 온라인에서는 댓글이랑 공유 또는 뭐 의심이랑 반박 같은 이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해당 저자가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두 단계 시뮬레이션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지 1, 페이지 2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그래서 페이지 1에서는 각 에이전트가 프로필, 메모리, 액션 모듈을 사용을 해서 위조 이미지랑 그 다음에 설명으로 이루어진 이제 폴지 브리프린트를 반복적으로 생성을 하게 되고, 이제 페이지 2에서는 이제 크리틱이랑 워처랑 어디터 등 이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이제 소셜 네트워크처럼 작용을 하면서 텍스트랑 이미지 일치랑 불일치를 이제 포함하는 멀티모달 샘플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약 이제 한 2만 5천 개 정도 해당하는 이제 이미지랑 텍스트 쌍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고, 클립이랑 MLLM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셀럽 DF랑 이제 여기서는 이제 DF40이라는 외부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메인 모델이 사용을 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적어놓진 않았지만, 이제 F++라는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데이터셋을 그 모델이 이제 확인을 하지 못한 데이터셋에서 그 적용을 했을 때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키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 보자면은, 그래서 기존 딥페이크 디텍션 모델 같은 경우가 벤치마크 안에서는 이제 엄청 높은 성능을 보이긴 하는데, 이제 실제 환경에서 적용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크게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이제 이 원인을 조금 더 모델 구조가 이제 부족하다라는 점으로 이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학습 데이터랑 평가 방식 자체가 조금 부족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조금 생성을 해서 오긴 했는데, 그래서 통제된 벤치마크 데이터 환경이랑 이제 실제 온라인 환경 사이에 이제 조금 차이점을 보여드리려고 만들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원래 논문에는 없는 그림이라서 크게 의미는 두고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때까지 개발했던 딥페이크 모델들이 실제적으로도 좋은 성능, 이제 실제 환경에서 좋은 성능을 내지 못하니까 해당 부분을 좀 바로잡아 보겠다 하는 점을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잡으면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구조, 제시한 메인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파이프라인은 이제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만들어서 제시를 한 게 아니라 데이터셋을 만드는 환경이랑 평가 이제 파이프라인을 제시를 한다는 것을 조금 더 기억을 잘 해주시고 봐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나중에 뒤에 슬라이드 가서도 각각 조금 짚어볼 거라서 지금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페이지 1에 대해서는 그래서 브루프린트 같은 거를 이제 각각 생성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게 두 번, 이 마지막 이제 페이지 2로 가기 전에
이제 어댑티브 리젝션 샘플링이라는 이제 데이터셋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샘플링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그 한 번 필터링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필터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소셜 인터랙션 레지스터리 컬렉션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해당 과정이 조금 흥미로우니까 조금 흥미로웠어가지고 그래서 해당 과정을 조금 더 나중에 주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정리 이제 출발점 같은 경우가 현실의 복잡성을 반영을 하는 이제 고품질 멀티모달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으로 합성하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풋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변형이 되지 않은 실제 얼굴 이미지 X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선택적으로 제공을 하는 텍스트 디스크립션 C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이제 두 인풋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제 샘플이랑 위조 샘플을 이제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멀티모달 데이터셋 D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샘플은 원본 이미지랑 올바른 설명을 포함을 하게 되고, 근데 위조 샘플은 에이전트가 생성한 이제 위조 이미지랑 설명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서 조금 봐주셔야 될 부분은 최종 데이터가 이미지 하나랑 이제 라벨만으로는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샘플은 이제 네 가지 요소, 그래서 이미지 X랑 이제 텍스트 디스크립션 C랑 이미지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라벨이랑 이제 텍스트 이미지 이제 일관성을 나타내는 라벨 델타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각 샘플이. 그래서 Y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적어놨죠. Y는 이미지 자체가 실제인지 아니면은 위조로 만들어낸지 나타내고, 그리고 해당 논문에서는 Y가 이제 1이면 위조라고 판단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델타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설명이 이제 이미지 실제 상태랑 일치한지 나타냅니다. 그리고 앞선 이제 문제 정리에서는 이제 델타가 1이면 일치를 한다고 하고 0이면 불일치로 정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해당 이미지는 위조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붙게 되면은 Y 같은 경우에는 1이고 델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 부분이 제가 좀 헷갈려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페이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진짜다라는 이제 잘못된 설명이 붙게 되면은 Y는 1이 되지만은 델타 같은 경우에는 0이 됩니다. 그래서 모델이 이제 이미지 자체의 진위 여부랑 텍스트가 진실을 말하는지를 분리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 학습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이제 좀 키포인트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복잡한 사회적 맥락 같은 거를 이제 포함한 멀티모달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일이 어렵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상호작용이나 사회적인 그런 요소들이 포함되려면은 일반적인 데이터셋에서는 아무래도 좀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해당 부분을 지적을 하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생성을 한다고도 했을 때도 이제 중간 단계에서 발생한 이제 하나의 오류나 이제 뭐 할루시네이션 같은 경우들이 이제 그 다음 스텝에서 이제 계속 누적되면서 전체 샘플을 이제 전혀 다른 이제 의미 없는 샘플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댓글이나 이제 반응의 내용들이 이제 실제 위조 방식이랑 제작자의 이제 의도에 이제 조금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러한 관계를 일관되게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이제 다음처럼 페이지 1이랑 2로 이제 분리를 해서 진행하는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계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다시 살펴보자면은, 이 원에 대해서는 이제 이제 페이크 이미지랑 이제 초기 디스크립션을 포함을 하는 포르지 블루프린트를 먼저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2에서는 이 이제 블루프린트를 이제 고정된 이제 사실적 기반으로 사용을 해서 이제 다중 사용자 대화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때 조금 다중 사용자 대화라는 게 여기 해당 논문에서는 각각의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뒷슬라이드 가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2에서는 위조 방식이랑 제작자의 의도 같은 경우를 이제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페이지 1에서 이제 확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조금 자연스러운 댓글이랑 반박이랑 또는 이제 공유 행동들을 채워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 분리 덕분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화가 실제 이미지의 조작 내용과 벗어나는 문제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해당 논문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렇게 문장으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생성 과정을 분리를 하면은 그래서 기존 작업 구조의 정확성이랑 최종 대화의 자연스러움을 동시에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지 1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무엇이 조작되었는가를 이제 책임을 지게 되고 그래서 페이지 2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이제 올라가 있는 콘텐츠를 봤을 때도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제 따로따로 맡은 부분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싱글 LLM한테 이제 두 가지를 한 번에 맡기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LLM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할루시네이션 같은 경우를 좀 줄이고 잘못된 정보가 여러 가지 대화의 턴을 이제 반복을 하면서 계속 확장되는 위험 또한 낮출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페이지 1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 과정의 이제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시뮬레이션 위조 사례마다 이제 각 하나의 이제 4G 블루프린트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블루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고품질 위조 이미지 X 프라임이랑 위조 제작자가 생성한 이제 초기 텍스트 설명 C 프라임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두 요소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2 이제 소셜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모든 에이전트가 다 참고하는 공통 이제 자료 같은 게 이제 되고요. 그래서 해당 논문을 작성 이제 저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요소들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에이전트에다가 이제 프로필, 메모리, 액션이 이제 세 가지 모듈을 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GPT-4V가 해당 모듈들을 통합을 하는 이제 인지형 인지적 이제 핵심 역할을 수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담았습니다. 그래서 즉 이제 GPT-4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이제 캡션 제너레이터가 아니라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과거의 이제 경험도 참조를 하고 또 도구를 선택을 하고 결과 평가까지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필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이제 인간이 이제 아마 이제 위조 제작자가 될 건데 그래서 서로 다른 행동이랑 이제 취향이 있다는 점을 이제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에이전트가 동일한 툴을 써가지고 모든 이제 동일한 확률로 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가 엄청 단조로워지겠죠. 그래서 해당 부분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이제 FF++라는 데이터셋을 제가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해당 데이터셋을 분석을 해서 각 에이전트의 프로필로 잡았던 이제 PK를 초기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해당 부분을 이제 초기화를 했으니까 이제 프로필을 이제 두 부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조 빈도랑 방법이랑 그 다양성이랑 이제 선호도 같이 수치화 가능한 부분들을 이제 벡터 VK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작자가 이제 어떤 스타일의 위조를 선호를 하는지 이제 설명하라는 자연어 이제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representation이라고 제가 작성을 했었는데 그래서 자연어 표현을 이제 CK로 담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제 이 두 부분을 결합을 해서 이제 에이전트는 각각 이제 에이전트가 이제 에이전트마다 이제 고유한 의사결정에 해당하는 성향을 만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제작자를 이제 K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K라고 했을 때 이제 만든 위조물 집합을 forgery is K라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집합에서 세 가지 행동 특성을 추출하게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forgery frequency, 이제 조금 더 직역을 하게 되자면 이제 얼마나 많은 위조물을 만드는가가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메토로지컬 다이버시티라고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조작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은 이제 타겟 컨포미티라고 이제 대중적으로 자주 조작되는 임무를 어떻게 이제 선호를 하는가를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세 가지 값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에이전트마다 다른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내에 있어서 습관 같은 거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제 툴을 나중에 고를 때 이제 선택을 하는 이제 확률이랑 또는 어떻게 툴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폴시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더 이제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은 이제 수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제작자가 만든 위조물의 집합의 크기, 그다음 즉 개수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위조물을 만든 제작자일수록 이제 높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값은 이제 조금 통계 수식처럼 조금 보이긴 한데,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는 이제 각 에이전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제 위조물을 생성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다양한 트라이를 이제 축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성향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빈도가 높은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더 많은 생성, 이제 제너레이트 시도랑, 그 다음에 메모리 기록 같은 거를 갖는 이제 적극적인 제작자로라고도 이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메톨로지컬 다이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에이전트가 이제 사용하는 고유의 조작 기법 개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스 수합만 반복을 하는 제작자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페이스 수합만 반복을 하는 제작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페이스 수합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다양성이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낮은 다양성을 갖게 되고 페이스 수합이나 뭐 여러 가지 속성을 편집한 툴이라던가 표정을 편집한 툴이라던가 또는 뭐 겐 인버전 같은 경우를 이제 함께 사용하는 제작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높은 다양성을 이제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해당 수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제작자가 이제 모든 위조물에서 등장한 조작 방법들이 합집합 크기를 계산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특성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툴박스 안에서 한 가지 도구에 집중을 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도구를 조합을 할지를 이제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데이터셋에 포함되는 그 위조를 하는 흔적의 범위를 넓히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타겟 컨포미티를 담았는데, 그래서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전트가 대용적으로 자주 조작을 하는 인물을 선택을 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팝 함수를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해당 팝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데이터셋에서 특정 인물이 몇 번 조작되었는가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에이전트가 이제 선택한 대상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들의 인기도를 인기도라고 하면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인기도를 평균을 한 다음에 타겟 컨포미티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인이나 자주 조작되는 대상이 아무래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인이나 자주 조작되는 대상을 조금 선호하는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값을 높게 가지게 되고, 조금 덜 알려진 대상, 이제 유명인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덜 알려진 대상을 선택하는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값을 조금 낮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특성을 통해서 이제 모든 에이전트가 동일한 대상만 선택을 해서 그 위조를 진행을 한다거나 또는 반대로 이제 지나치게 무작위한 대상을 선택하는 것을 방지를 하게 만들고 이제 실제 위조 데이터의 생태계의 바이어스를 이제 조금 모사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세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4G frequency랑 methodological diversity랑 target conformity를 이제 각각 이제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량적 벡터라고 정량적 벡터인 이제 VK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저자들이 이제 과거의 위조 샘플 A개를 이제 GPT-V한테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스타일적 선호도를
이제 자연어로 요약한 이제 CK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가지고 뭐 피부 블렌딩을 선호를 하는 그 부분 에이전트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로컬한 부위에 있어서 이제 편집을 선호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사실적인 이제 조명 같은 거에 조금 집중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부분들을 전부 다 텍스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프로필 PK 같은 경우에는 이제 VK랑 CK의 쌍으로 이제 정의가 되고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를 이제 forgery gain으로 이제 부르게 됩니다. 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값 같은 경우에는 이후 이제 어떤 도구를 선택을 하고 어떤 순서로 적용을 하면서 이제 어떤 결과를 좋은 위조라고 할 수 있을지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에이전트가 이제 매번 처음부터 동일한 실수를 이제 반복을 하지를 않고 이제 위조 결과를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억을 이제 프로컬 메모리랑 이제 이벨리에이티브 메모리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프로토컬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도구랑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했는지와 같은 이제 객관적인 작업 기록을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빌루에이티브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계가 보이는지, 그다음 뭐 블렌딩이 자연스러운지와 같은 이제 주관적인 품질 평가를 저장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조금 짚어봤으니까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자면은 그래서 이 프로칼 메모리 이제 이전 슬라이드죠.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제 해당 프로컬 메모리에는 이제 과거에 있어서 이제 편집 과정에 있어서 이 객관적인 정보가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영역을 수정을 했는지, 그래서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는 아니고, 그래서 어떤 파라미터를 적용했는지, 그다음에 최종 결과가 그래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제 포함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특정 얼굴에 있어서 페이스 swap을 적용을 했다 또는 뭐 눈가 주변을 추가적으로 수정을 했다 또는 뭐 조명 보정 강도를 얼마로 설정했다가 이제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넥스트 트라이얼 같은 이제 다음 시도에서 이제 유사한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과거에 있어서 어떤 위조를 했는지에서 토대로 있어서 과거 계획을 이제 재사용하거나 실패했던 툴 조합을 이제 피하는데 활용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벨리에이티브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자면은 이제 과거 결과에 있어서 주관적인 품질 평가를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얼굴 경계가 눈에 띄는지, 그래서 블렌딩이 자연스러운지, 그다음에 피부 질감이 지나치게 조금 균일한지, 조명 차이가 탐지 가능한지와 같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평가가 이제 각각 이제 아무래도 생성이 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생성된 평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라운드에서 어떤 걸 수정해야 되는지 결정하는 근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전에 있어서 경계가 너무 선명하다라는 평가가 저장돼 있었으면은 다음 시도에서는 이제 블렌딩 도구를 조금 더 다른 도구를 추가를 한다거나 강도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랙티컬 메모리가 또 어떤 걸 했는가를 저장을 하게 된다면은 이빌루에이티브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가 어땠는가를 이제 저장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연산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이제 유사한 경험을 검색을 하게 되는 기능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고,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트라이랑 이제 평가 같은 경우를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플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LLM이 이제 여러 가지 트라이를 하면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해당 성공 사례가 계속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누적된 성공이랑 또는 이제 실패 사례도 같이 누적이 될 거니까, 그래서 실패 사례 같은 경우를 계속 이제 분석을 하면서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수정을 하는 자기 성찰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조금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데이트된 샘플뿐만이 아니라 조금 리젝된 트라이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로그에 남기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에이전트가 이제 단순히 이제 실패한 사례를 단순히 이제 버리는 게 아니라 왜 실패했는지 분석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위조된 얼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더 만드는 게 좋을지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해당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조금 더 정교한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액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에이전트의 의도를 실제 행동으로 변환을 하는 모듈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 T에서 이제 에이전트 K의 행동은 이제 에디트랑 이제 디스크립션의 쌍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디트 같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에디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각적인 위주로 수행을 하게 되고 이제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생성된 이미지에 있어서 함께 제공될 텍스트 설명, 이제 디스크립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의 행동이 이제 단순히 이미지를 이제 조작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해당 이미지가 온라인에서 어떤 설명과 함께 게시될지도 동시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 편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툴박스에서 선택한 여러 가지 연산자를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는 툴체인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도구랑, 그래서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이랑 메모리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제 앞서 왔던 이 두 가지 모듈이죠.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설명을 드렸을 때 조금 의문을 가지셨을 수도 있겠다 싶었던 부분이 지금 계속 온라인 환경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그 해당 부분 또한 이제 해당 논문에 있어서는 전부 다 뒤쪽 나중에 가면은 이제 에이전트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진짜 실제 온라인 환경이다라고는 봐주시면 안 될 것 같고, 그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이제 실제 온라인 환경처럼 구동하게 되는 가상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들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립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좀 더 추가를 해보았는데, 그래서 디스크리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생성된 이미지와 함께 이제 제시되는 텍스트를 생성을 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조금 잘못된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슬라이드 예시처럼 제가 좀, 그래서 유명한 그러니까 위조된 유명한 이제 유명인 이미지에 있어서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유명인의 진짜 사진이다라는 이제 문장을 붙이게 되면은 이미지 자체는 페이크이지만은 텍스트는 이제 리얼이라고 주장을 하는 이제 일치하지 않는 샘플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 설계 방식 자체가 이제 실제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이제 위조 이미지가 신뢰를 유도하는 이제 문구와 함께 유통되는 상황을 묘사를 하게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이제 위조 흔적뿐만이 아니라 텍스트가 이미지 진위 여부를 올바르게 설명하는지도 학습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생성한 모든 후보들을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안 좋은 후보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품질이 조금 낮아지거나 서로 비슷한 샘플들이 많이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당 부분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 어댑티브 리젝션 샘플링이라는 부분을 하나 더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줄여서 ARS라고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ARS를 이제 품질 관리 장치로 사용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RS의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성을 유지를 하면서도 충분히 어렵고 현실적인 샘플만 선택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생성된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라바랑 이제 셉션의 평가를 거치고 이제 기준을 통과한 샘플만 최종 블루프린트로 채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고정된 이제 필터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될수록 이제 해당 기준이 점차 이제 적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뒷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보로 삼게 된 이제 블루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위조 이미지 X랑 위조 X 이미지 X 프라임이랑 이제 디스크립션인 이제 C 프라임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각 후보의 점수인 SJ 같은 경우에는, SI네요. S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평가를 가중합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의 이제 이제 그 위조 탐지기가 이제 제공을 하는 이제 함수, 폴리시 디텍터가 제공을 하는 점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SLLM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자신의 이제 메모리랑 이제 이미지 텍스트를 이미지랑 텍스트 이제 그 사이 일관성을 바탕으로 이제 수행한 내부 품질 평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람다는 이제 두 평가랑 이제 두 평가의 이제 두 평가 사이 비중을 조절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종 점수가 이제 적응형 인계값 타우, 그래서 저 타우보다는 이제 높으면은 이제 해당 후보가 승인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이제 한 가지 모델이 판단에만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각적 탐지기랑 이제 MLLM 기반 이제 평가를 통해서 이제 품질이랑 이제 난이도를 관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RS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스테이블한 인기값을 가지기 위해서 초기 이제 웜업 단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N 웜업 계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N 웜업 계의 후보에서는 이제 비교적 조금 관대한 고정 인기값, 즉 타우 웜업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단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제 초기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이게 좀 승인 샘플을 충분히 모으기 위해서 좀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처음부터 높은 기준을 조금 적용을 하게 되면은 특정 스타일이랑 조금 쉬운 조합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다양성이 줄어든다는 이제 좀 안 좋은 결과로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웜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 기반의 이제 스레숄드를 계산을 할 수 있는 이제 초기 분포를 형성을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웜업 이후에 있어서 인기값 타우는,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승인된 샘플 점수의 이제 Q번째 분위수로 이제 주기적으로更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Q가 높을수록 기존 승인 샘플 중에서도 이제 높은 점수를 받는 후보만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진행을 하고 이제 또 승인 샘플의 품질이 이제 점차 이제 향상이 되게 되면은 이제 스레숄드 값 또한 이제 같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다양성을 확보를 하고 후반에서는 이제 좀 품질이 높고 탐지하기 어려운 샘플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커리큘럼이랑 좀 유사한 효과를 얻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큐 같은 경우에는 거절 비율이랑 이제 품질 기준을 조절하는 이제 파라미터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데이터를 생성하는 파이프라인을 이제 각각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 그래서 첫 번째 단계 같은 부분에는 이제 멀티라운드 프로치입니다. 그래서 실제 페이스랑 얼굴 이미지 집합인 이제 X 리얼에서 하나의 이미지만 선택을 한 다음에, 그래서 액션 모듈이 이제 여러 단계의 위조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툴박스에서는 이제 아이덴티티 매니플레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어트리뷰트 앤드 익스프레션 에디팅이랑 그다음에 스타일 베이스드 신택틱스, 이제 각각 이제 세 가지 범주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페이스 수합으로 정체성을 이제 바꾼 다음에 이제 표정을 편집을 하거나 또는 이제 조명이 보정이 들어가게 된다거나 블렌딩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된다. 그래서 블렌딩을 이제 순차적으로도 도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도구를 순서로 선택할지는 이제 완전히 랜덤이 아니라 이제 에이전트의 스타일 선호도랑 이제 방법이랑 다양성이랑
이제 과거에,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과거 메모리에 기반으로 해서 확률적으로 결정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해당 과정을 통해서 이제 최종 위조 이미지 초기 설명이나 그다음에 일관적인 라벨이 생성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는 스코링 앤 필터링인데요. 그래서 각 후보 샘플이 이제 제가 FF++라는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해당 데이터셋을 통해서 사전 이제 프리트레이닝 된 이제 세평이랑 라바에 의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각적으로 위조 탐지 관점에 있어서 이제 점수를 제공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라바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랑 설명이랑 에이전트 메모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품질이랑 텍스트 이미지의 일관성을 평가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점수는 앞서서 이제 설명드렸던 이제 ARS에 있어서의 결합 점수로 통합이 되게 되고, 이제 후보가 이제 충분히 품질이 높고, 이제 또 약간 챌린지한가 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단계의 목적에 대해서 조금 요약을 하자면은 그 단순히 이제 보기 좋은 이미지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존 디텍터랑 MLLM 있어서 이제 모두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어려운 학습 샘플을 이제 선택을 하게 해주는 이제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메모리 필터링인데요. 그래서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공한 이제 샘플이 있을 거고 또는 이제 리젝 당한 샘플이 있겠죠. 그래서 해당 샘플들 모두에 있어서 이제 메모리 모듈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횟수의 반복이 끝나면은 에이전트는 이제 앞서 제가 좀 자기 성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기 성찰을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제 과거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렌딩 방식이랑 뭐 스타일 조정이랑 조명 보정하는 방식이랑 또는 이제 도구를 선택을 하고 실행하는 순서 또는 뭐 각각에 있어서 이 이제 강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어떻게 얼만큼 적용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변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이 조금 거절된 이제 이전에 이제 사례들이 이제 단순히 버려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조명 차이 때문에 예를 들어서 디텍터에 너무 쉽게 걸렸다라고 이제 된다면은 다음 스텝에서는 이제 다른 조명 보정을 할 수 있는 API를 사용을 한다거나 이제 편집을 하는 강도를 조금 더 조절한다거나 와 같은 이제 동작을 수행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해당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샘플을 생성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아웃풋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ARS를 통과를 하게 된 이제 위조 샘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조 이미지 X 프라임이랑 그 디스크립션 C 프라임이랑 Y가 이제 1인 이제 지니 라벨이랑 그다음에 또는 이제 그 일치하다 또는 이제 불일치하다를 나타내는 이제 델타 프라임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샘플을 이제 실제 얼굴 샘플이랑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샘플 Y가 이제 O이고 이제 텍스트가 이미지랑 이제 일치함으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1이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바에 따르면. 그래서 최종 결과는 이제 이미지랑 텍스트랑 이미지 진위 라벨이랑 텍스트 이미지 일관성 라벨을 이제 모두 포함하는 멀티모달 데이터셋 이제 D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1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제가 계속 페이지 1을 말씀드리고 있었으니까, 페이지 1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플하게 그냥 페이크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 추후에 있어서 이 모델 학습이랑 소셜 시뮬레이션에 있어서 사용할 이제 구조화된 블루프린트를 구축을 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먼 길을 돌아서 이게 페이지 2에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페이지 2에 있어서는 페이지 1에 있어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페이지 1에 있어서 이제 만들었던 위조 이미지랑 설명에 있어서 가상의 소셜 플랫폼에 이제 게시를 하게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해당 부분인데 그래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을 이제 각각
이제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해당 에이전트가 이미지를 보고 또 댓글을 달고 공유를 하면서 이제 진위를 판단을 하게 되고, 이제 멀티턴 상호작용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의 있어서는 이제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서로 일치하거나 충돌하는 여러 가지 텍스트가 생성이 되게 되겠죠. 에이전트가 많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미지랑 텍스트랑 이제 일치하는 포지티브 페어랑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불일치하는 네거티브 페어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단계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위조물이 이제 실제 온라인에서 이제 소비되고 확산되는 사회적 맥락을 학습 데이터에 넣는 과정으로 이제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그 딥페이크 디텍션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냥 이미지 레벨에 있어서 이 리얼 또는 페이크 라벨만 제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실제 딥페이크 이미지나 또 영상물이 이제 퍼지는 데 있어서는 이제 댓글이랑 또는 공유를 하는 이제 작용이라던가 또는 사용자 반응 같은 부분들이 조금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페이크 이미지가 공식 계정에서 공개한 이제 진짜 사진이다 라는 이제 주장과 함께 이제 좀 퍼지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다른 사용자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또는 흔적 같은 경우를 지적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당 이제 실제 리얼월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묘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유저가 소셜미디어 환경에 있어서 상호작용하는 프레임워크를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통해서 이제 모델이 단순히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미지랑 텍스트 사이에 있어서의 관계랑 이제 잘못 말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이제 실제 소셜 미디어에 있어서 조금 관찰되는 행동을 많이 참고를 해서 이제 5가지 역할들을 정의를 했다고 표현을 해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MLLM으로 이제 구동을 하게 되고, 에이전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보고, 또 댓글을 작성을 하고, 공유를 하고, 라벨을 붙이는 행동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 이제 모든 에이전트가 동일한 이제 진위 판단 능력이랑 목적을 갖게 되면 조금 안 되겠죠? 그래서 해당 부분은 이제 충분히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각각 에이전트들마다 이제 다른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중요한 부분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용자는 이제 별다른 감흥 없이 뭐 좋아요를 누른다던가, 또는 뭐 또 다른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게시물들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또, 비교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또 다른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작된 흔적 같은 경우를 이제 빈판하는 사용자 또한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역할 차이가 조금 다양한 텍스트 반응이랑 상호작용 궤적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사용자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워처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처 같은 경우에는 게시물을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거나 좋아요를 이제 누르는 이제 상호작용 같은 거를 진행을 하는데, 근데 이제 진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증을 하지 않는 사용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소셜 미디어에 있어서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많은 유저가 이제 해당 콘텐츠를 봤을 때 실제 이제 진위 여부를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빠르게 소비를 하고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경향을 이제 구현을 해놨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워처가 생성하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감탄사나 또는 단순히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조금 많고, 위조 흔적에 있어서는 조금 구체적인 분석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워처가 이제 띄고 있는 성향 자체가 그냥 딥페이크 이미지가 여러 가지 검증도 거치지 않고 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경향을 보여주기 위해서 워처를 구현을 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익스플로러인데,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사건과 있어서 관련된 여러 가지 게시물이랑 출처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만 보고 거기에 좀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진이랑 워터마크랑 검증된 영상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레퍼런스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비교를 함으로써 어디가 이제 위조되는지에 대한 이제 위조 흔적을 발견할 가능성을 조금 높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 특정 유명인에 있어서 이 영상이 실제 계정에서 나온 것인지를 이제 검색을 하게 된다거나 다른 시점의 이 사진과 얼굴의 특징을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역할이 이제 단일 샘플 기반의 판단이 아니라 외부 맥락이랑 비교 정보를 활용을 하는 사용자 행동을 묘사를 한, 그 사용자 행동을 묘사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텐츠의 품질이랑 신뢰성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에이전트고, 이제 의심스러운 이제 조금 위조 흔적이나 또는 위조 흔적을 이제 댓글이랑 신고를 통해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피부 질감이 너무 지나치게 균일하다 또는 얼굴 경계가 너무 어색하다 또는 뭐 입 주변의 근육의 움직임이 너무 부자연스럽다 와 같은 이제 근거를 삼아서 이제 지적을 하는 에이전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페이크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각적 증거까지 보태서 지적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두 가지 부분이 남았는데, 그래서 챗터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이제 분위기에 쉽게 영향을 받는 사용자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잘못된 정보를 믿을 수가 있는데, 다른 에이전트들과의 이제 토론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자기 주장을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역할이 이제 의견 변화랑 집단 토론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고,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텐츠를 게시를 하거나 또는 이제 편집을 다시 해서 이제 위조 이미지를 이제 다시 올리는 등이 이제 확산을 증폭시키는 에이전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텍터 모델이 이제 정확도를 높이는 역할이다라기보다는 이제 페이크 이미지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재유통되는 경로를 이제 모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해당 이제 두 역할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에는 단순히 이제 댓글뿐만이 아니라 시간에 따른 반응 변화랑 이제 확산 맥락까지도 포함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하드 네거티브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 제미나이 어디터라는 이제 특수 역할을 또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역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명백한 이제 페이크 이미지에 있어서 100% 진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거나 이제 인물의 성별이나 정체성을 고의로 잘못 설명을 하는 등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허위 정보를 생성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미지랑 텍스트 사이에 조금 강한 충돌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모델이 단순히 텍스트 문장의 이제 어종만 믿거나 이미지 단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두 모달리티의 이제 일관성을 직접 확인하도록 만드는 조금 어려운 학습 샘플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도 봐주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적대적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 온라인 호의 정보 환경을 좀 더 현실적으로 묘사를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멀티모달 디텍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더 로버스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목적을 토대로 해당 에이전트를 추가로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FF++ 데이터셋이 이제 페이스 브랜식 플러스라는 데이터셋이었는데 해당 데이터셋으로만 학습을 하고 테스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뭐 DFT라던가 DFT-CP라던가 이제 각 제가 방금 이쪽에 작성을 해둔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요. 백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해당 논문이 그 모델을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모델이 그 논문이다 보니까 백공 모델 같은 경우에는 라바 모델을 가지고 왔고요. 그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인드 된 상태로 가지고 와서 그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그 추가적으로 이제 보면은 얼굴만 따로 이제 편집을 딴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얼굴만 따로 이제 오려내서 학습을 진행했는데, 그 얼굴 오려내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레티나 페이스라는 모델을 사용을 했다고 하고, 그 라바 모델을 학습시킨 데 있어서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인풋 이미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44 by 244 사이즈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자면은,
그 해당 표 같은 경우에는 FF++ 앞서 말씀드렸던 해당 데이터셋으로만 학습을 하고 이제 다른 데이터셋에 있어서 이제 밸리데이션 진행을 한 건데 그 보시다시피 그 제너럴라이징이 좀 되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델과 비교를 했어서도 그 다른 데이터셋, 처음 보는 데이터셋에 들어갔을 때도 생각 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표 같은 경우에는 그 DF4D 프로토콜에 있어서 이제 6가지 이제 조작 기법이 나눠져 있거든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뭐 메소드가 여러 가지 그 이쪽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6가지 이제 조작 기법에 있어서 이제 프레임 레벨 AUC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유닛 페이스랑 EFOS랑 뭐 페이스 센서랑 이제 각각의 이제 요소들이 있고 그래서 가장 이제 각각 요소들이 있어서도 꽤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3랑 테이블 4랑 테이블 5는 제가 이제 하나의 슬라이드로 다 표현을 해놨는데 그래서 테이블 3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주석의 품질을 이제 비교를 한 슬라이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없이 학습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텍스트 없이 학습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사람 주석인 이제 DDVQA랑 이제 GPT-4o 미니가 가진 이제 직접적인 주석이랑 그다음에 Agent for Face 4G 이제 해당 논문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주석 같은 경우를 각각 이제 입력을 한 사례에 있어서의 성능을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 직접 생성한 그 주석을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띠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표현한 표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표에 있어서는 이제, 테이블 4에 있어서는 이제 FF++로 먼저 학습을 한 다음에 A4 FF 데이터로 추가 파인 튜닝을 하는 이제 시퀀셜 트레이닝을 한 결과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PHI 3.5랑 그 QWN 그 비전 랭귀지 모델이죠. 그래서 VL 2.5랑 라바 모두에 있어서 이제 AOC가 각각 이제 9포인트 또한 이제 형성이 되고 이제 ER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앞서서 성능을 나타냈던 모델이 이제 라바를 사용을 했는데 다른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 성능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모델을 사용을 해서도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향상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테이블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섹션이랑 이피션트넷 그 B4랑 이제 VIT 그 라지 모델이랑 VIT 빅 모델에 있어서도 이제 각각 성능이 향상되는 것 또한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 만든 이제 생성 데이터가 이제 특정 백본 하나에 조금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델에 있어서 적용을 해도 좋은 성능을 띠고 있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에블레이션 스터디인데, 음, 그래서 그 저희가 앞서 이제 각각의 에이전트들을 만들었고, 이제 각각의 역할들을 부여를 해서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동작을 하고 또 자기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얼만큼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스터디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에이전트들을 그렇게 설정을 했는지 또는 이제 각각의 과정들에 있어서도 각각의 부분들을 또 제외를 하고 실험을 해보면서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각각의 모듈들이랑 에이전트들이 다 유의미한 그 성능적 기여를 한다라는 부분을 표현을 한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